왜 중개사 협회는 그런 걸 잘 안 할까? 헌법소원도 하고 행정심판도 걸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자, 네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.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달라라는 얘기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. 자,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.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장관께서는 임차인이 따르게 하면 부담을 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자,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.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는데요. 그 입법 예고에 따르면은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언제인지도 쓰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. 자, 김현미 장관은요,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 설명서를 내용을 넣어야 한다. 근데 그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됐다,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알려준 세입자는 책임이 없고요. 반면에 잘못 기재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부담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나왔던 것은 세입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야 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얘기가 나왔고요. 중개업계도 이거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. 왜 하지도 않은 잘못한 거에 중개사만 책임지냐는 거죠.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고의 과실에 의해서 잘못 알려지게 된 정보를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책임만 공인중개사가 져야 기록한.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야. 그렇죠. 이게 무슨 소린지. 그렇죠. 일단 계약서에 기록하는 거는 의무화하기가 그런 게 계약은 자율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계약서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상관없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써야 되는 표준 임대계약서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계약서는 알아서 마음대로 쓰는 거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 서식으로 정하기 힘들고 그래서 계약서상에다가 임차인의 뭐 이제 계속 살 거냐 세입자 뭐 임대차가 어떻게 있느냐 계약갱신 썼느냐 안 썼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기재하긴 그러니 이걸 중개사가 개입해서 중개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중개 대상물 확인서라는 걸 쓰는데 계약할 때 중개 대상물 확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물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벽지 상태, 보통이 찢어진 데 있음, 수도, 물 잘 나옴, 맞아요. 안 나옴, 네. 뭐 이제 그런 거 등등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이제 그런 내용을 쓰다가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끝에다가 세입자 지금 임대차 있다. 뭐 완료 기간이 언제다. 뭐 이제 근데 또 세입자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을 썼다 안 썼다. 이런 부분을 이제 중개사가 쓰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왜 지금 중개업자분들이 화가 났다.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가 나오는 게 중개상물 잘못 쓰면 이게 처벌이 커요. 250만 원 과태료에다가 뭐 잘못 쓰면 영업정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. 과태료 250만 원. 그것만 네. 있어요? 그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? 네. 네. 과태료 250만 원. 네. 근데 이제 그런 걸 지는데 세입자가 잘못 물러줬다거나 세입자가 의견이 바뀌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? 중요한 거는 이거를 물어봤잖아요. 계약갱신 청구권 썼어요? 아, 쓴 것 같아요.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? 쓴 것 같아요? 쓴 것 같아요. 그게 안 되지. 안 돼? 네, 안 되죠.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, 체크를 해야 쓰기만 되니까. 하라고만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중개대상물 확인,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. 네네. 공인중개사법 개정해서 그 안에다 쓰라고 하면 확인해서 기재할 것 하면 A 또는 B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답을 주지 않았음.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. 체크 표시로 돼 있어. 이렇게 돼 있어. 세모를 안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안 되는 거지.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250만 원 과태료 사안이 된다는 그렇죠. 거네. 잘못 미확인 설명.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. 세입자가
책임 있게 답변을 해줘야 그렇죠. 책임 있게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입자가 책임 있게 답변해주지 않은 내용을 중개업자가 책임 있게 기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지금.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는 책임 없게 답변한 세입자가 지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기재했어야만 하는 중개업자가 먹게 되니 그렇죠. 이건 룰이 억울하다. 맞아요. 잘못됐다. 뭔가 두 개의 연과 관계를 만들어달라.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업계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부분도 있어요. 네. 좀 잘 현장에 계신 분들 불쌍해. 근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물어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. 아니지. 이게 필드에 계신 분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까라면 깔 줄 아는 거야. 아 진짜. 그래서 엉망진창이야 지금 계속. 그래서 이번에 국민청원 20만 넘었잖아요. 일단 하나 했어요. 그래요? 네. 잘하셨습니다. 네.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. 내가 넣을 때 이미 20만 넘었던데. 내가 뭐야? 진작했어야지 그럼. 아니 20만 넘어서 30만을 향해.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답변 기다리기 전에 이 얘기가 또 터지고 났는데요. 우리 사전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공청회 같은 걸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빡 질러버렸어요. 근데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. 당장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대차가 낀 계약 매매를 하는데 이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는 중요하지.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기록돼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필요성 있는 부분을 하신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지. 임차인의 의무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건드리면 안 돼. 이건 뭘 건드려야 돼?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을 똑같이 건드리면 되나? 네. 임차인은 여기에 이거를 책임있게 중개사항을 확인 설명할 때 이거 책임있게 답변 안 하면 그렇죠. 행정연결 똑같이 과태료 250만 원 물려야 됩니다. 네. 그러면 딱 하면 되겠네. 매매계약서 쓸 때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부동산 어딘데요. 공인중개사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 답변은 정확하게 안 해주시면 추후에 분쟁 발생 시 250만 원 과태료 되실 수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녹취합니다. 뭐 이렇게 해서 근거로 남겨야 되니까 또는 와서 세입자 서명을 해주세요라든가 이제 뭐 그런 아무튼 중개 하나 하는데 되게 복잡해지. 그러니까 말이야. 아유 참.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가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을 뭐 잘 안정화되게 잡아보겠다라는 의도는 좋은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세입자 입장에서 뭐 이사 가려고요. 근데 나중에 마음 바꿔서요. 계약갱신 청구하려고요.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시장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중개사와 이제 세입자 간에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뭐죠?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의견 청취하고 있으니까 그 의견 청취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세입자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실 때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러면 또 다 들고 일어날 거야 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거 세상 중개상물 설명서 하나 썼다고 해서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없는 거냐. 그러니까 또 다 들고 일어날 거야. 아유, 의사 확정적으로 결정 안 될 수도 있는 건데. 그러니까 유보. 유보. 아니 임차인은 생각을 유보하셨습니다.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아니 이것도 있어요. 주관식으로 쓰게끔 해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. 현대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적으라는 건데 뭐 계약서 잃어버렸어요. 못 찾을 것 같아요.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이런 거 찾아서 써줘야지. 참. 그거는 매매할 때 세입자가 언제까지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임대 계약서 첨부해서 계약하니까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계약갱신 요건 사용 여부는 썼다 안 썼다 쓸 예정이다 이거는 나눠서 쓰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 아무튼 뭐 부동산의 민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우선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법으로 뭔가 규정하고 무자르듯이 딱 자르려고 하는 이런 방법은
민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이지 않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튼 헌법 소원해.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네. 왜 중개사 협회는 그런 걸 잘 안 할까? 헌법 소원도 하고 행정 심판도 걸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네, 아무튼 나름대로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있으시겠죠. 자,